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0년도 작품 인셉션이고요.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때로는 시험을 보는 거랑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뒤로 하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방식인데 계속해서 미뤄왔던 그러나 꼭 풀어야 하는 문제 인셉션입니다. 10년을 구상했다는 이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산수해봐도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인셉션의 느낌과 그러므로 가지게 된 또 다른 저만의 결과 위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하마터면 영원히 풀지 않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이 좋은 영화를 다시 보게 해준 독깨고 나온 지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시작해보면 우선 이 영화의 답은 저는 사랑이라고 결론했습니다. 그 답이 나오기까지 제 생각을 차례차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영화에서 쓰이는 어려운 용어들은 한국말로 풀어 쓰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주인공 코브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드림머신이라는 기계를 통해 타인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허나 현재의 코브는 자신의 부인을 죽인 살인 용의자로 수배 중이며 그러나 자신의 딸과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러한 코브에게 제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신의 경쟁회사의 회장의 상속인이 피셔라는 사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 회사를 물려받았을 경우 스스로 그 회사를 해체하도록 의식을 조작해 달라고 사이토라는 사람에게 제의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보상은 살인 용의자의 해제입니다. 코브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기억에 담겨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추출자이나 타인의 기억을 조작해야 하는, 즉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새로 만들어줘야 하는 이 영화의 제목 인셉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영화 인셉션은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그가 가진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그 기억을 조작하고 다른 의식이 타인에게 생기도록 한다는 게 기본 모토입니다. 이 영화는 그러한 의식의 조작을 위해서는 꿈의 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테면 3단계입니다. 보통의 꿈이 1단계라고 하면 그 꿈에서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는 것, 이것이 2단계인데 저도 이런 이상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여튼 2단계에서 한 번 더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을 림보라고 합니다. 이 림보에 빠지게 되면 2단계인 의식의 수준을 넘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의식을 조정해야 타인의 의식이 바뀐다는 설정인데 그래서 코브는 그 상대인 피서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조직을 꾸리고 피서의 림보까지 도달하여 그의 무의식을 조정해서 그의 의식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그 화려한 볼거리도 훌륭하지만 그 치밀한 이야기의 구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비주얼이 주는 만큼 이야기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스의 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꿈을 꿔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재미있어집니다. 나의 의식과 타인의 의식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특히나 3단계까지 간 림보의 상태에서 나의 무의식과 타인의 무의식이 충돌하거나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무의식들과의 충돌은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코브는 자신의 무의식에 죄책감이라는 크나큰 트라우마가 있고 그 트라우마는 자신의 죽은 부인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부인 멜에 대한 죄책감이 자신의 뿌리 깊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서는 타인의 의식을 조작하는 인셉션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해서 이 영화는 결국 꿈이라는 소재를 가져와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책감을 극복하는 한 남자의 흥미진진한 인생 극복기입니다. 부인 멜이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했듯이 그 코브 역시 죽은 자신의 아내를 무의식에서는 결코 그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나약한 한 남자로 보여줍니다. 결국 나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던 그녀를 놓아줌으로 해서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코브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영화를 사랑이라고 결론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현실에서의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꿈속에서의 그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한낱 꿈이라는 그 다소는 철학적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코브가 스스로 놓아야 하는 그 비현실의 사랑입니다.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몇 분으로 말하려고 하니 무리가 있는데, 인셉션의 핵심은 피스가 찾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고 코브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꿈이라는 소재를 가져와 우리의 눈이 황홀해질 만한 비주얼과 치밀한 디테일의 이야기 구조로 구성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결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 깊은 사고의 무의식이라는 존재에 의해 행동한다라는 인셉션의 결론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 사고할 수 있는 그 힘은 코브의 트라우마인 죄책감이나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열등감 또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코브가 끝내 가진 그 평온함을 보통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나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는 일일 텐데, 코브가 가진 그 죄책감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무의식에 긍정 마인드를 씹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 인셉션을 본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상 인셉션이었습니다.